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남경찰이 특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해 특별 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형사팀 1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폭행이나 감금,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상담과 함께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중요 사건은 전남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16일 오전 9시쯤 광양읍의 한 선박 제조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16일 공장 내부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옮기던 작업 중 물건이 떨어지면서 작업자 A모 씨가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순천 성가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도민공천위에 일방적인 단독 후보 추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교육장은 16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공천위가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 지부장만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후보 간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90%, 선거인단 10% 반영 방식을 토대로 단일화가 추진됐는데 장 후보 측이 다른 계산 방식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며 중재안 수용만을 요구하는 도민공천위의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교육감 선거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남공천위의 단일화 방식 협의 과정에서 김 전 교육장과 장 전 지부장이 세부 방식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경선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선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16일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숨가쁜 경선 열차에서 내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선거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현역이 아닌 후보의 경우 정책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남 동부권 발전 공약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16일 순천시 의회에서 광양 순천 일대 아리백 국가산단을 200만 평 규모 첨단 미래산업단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만권을 반도체 2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서부권에 각각 국립의대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순천의 100명 정원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목포에는 통합대학본부와 함께 4차 병원을 유치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이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수산단을 탄소 중립, AI 기반 첨단 화학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국제 크루즈 허브 조성 등을 통해 여수를 세계적 해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의원이 광주권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신 후보는 16일 광주시 의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4년간 약 20조 원의 재정을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조 원 규모 청년 창업 도전 펀드를 조성해 AI, 에너지, 문화 콘텐츠, 바이오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하고 1,000개 창업 기업과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을 중심으로 영산강 300리 물빛 자전거길을 조성해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관광 경제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내 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내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중심으로 운영돼 내국인 상당수가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레저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카지노 설치가 아닌 호텔과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체류형 국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모터보트 경정장을 마련해 해양 레저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성휘 민주당 목포시장 선거 예비 후보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부지가 마련된 목포가 최적지라며 교육부의 조속한 입지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본부 설치와 의과대학 분리 원칙에 이미 합의했고 현행 대학 설립 규정에서 신규 대학 건물은 대학 소유 부지 설치가 원칙인 만큼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 갈등만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목포대학교는 이미 1억 6,500여 제곱미터, 약 5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대와 병원을 목포 오감동 부지와 목포대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 전략과 생산 공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16일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전남 조선기자재 산업 미래발전 포럼을 열고 생산 공정의 혁신 기술 방향성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공법 변경을 통한 운송 문제 해결 방안 등 해상풍력과 인공지능 기반의 조선산업 미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박준희 전 고흥군 기획실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고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실장은 지난 14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혁신으로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고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흥형 기본소득 추진과 고흥개발공사 설립, 농축수산 6차 산업 육성, 청년정착 지원 캠퍼스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관련 예산 22억 원을 추가 확보한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섬 박람회 기반 조성과 사전 행사 지원, 관광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남면 금오도 비렁길 위험 구간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섬 박람회가 여수뿐 아니라 전남의 모든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행사 준비와 섬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행정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세부 사항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재정 감소 가능성과 행정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교육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면서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각각 통합추진단과 실무준비단을 꾸리고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조직 설계와 교육재정 관리체계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지방세 조정 특례가 포함돼 통합된 지역의 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세율이 조정되면 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세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전국교육청 전입금이 1조 8천억 원 이상, 광주와 전남은 5,400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세 감소 시 이를 보전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 지원 근거가 없어 세율 조정으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자체 세입이 거의 없어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통합 과정에서 교부금이 줄면 인력 감축 등 조직 변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그래서 내국세 치공액의 약 1000분의 3, 그러니까 1조 30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조항을 부활시키거나 또 중앙정부로부터 이 단발성 금액이 아니라 통합 인센티브를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안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8일 광주와 23일 순천에서 공청회를 열어 교육행정 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교육계와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이 지역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로에 놓인 가운데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지역 번영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번영회장 A씨가 지역의 5개 사회단체에서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개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B씨의 경우 사회단체가 해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3,600여 통에 걸쳐 선거 구민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난 가운데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고 초기 수습 과정과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부터 현장 잔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유해와 휴대전화 등 유류품 648점과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국회의원이 2차 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소속 국가 2차 전지위원회 설치, 2차 전지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와 특성화 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2차 전지 산업 지원 기금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올해도 광양 매화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아름드리 우거진 매화와 함께
다채로운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섬진강 봄바람을 타고 매화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하얀 꽃들이 매화마을을 환하게 밝히고 꽃을 따라 봄을 기다린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광양 매화축제 현장입니다. 올해 축제는 보고, 걷고, 맛보는 체험형 축제로 한층 넓어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문화예술 콘텐츠입니다. 광양 출신 엄재관 화백의 민화 특별전과 국내 대표 작가 8인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마련돼 매화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광양 매화 스탬프 투어와 인생 사진관, 활쏘기 체험, 매화길 걷기 같은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섬진강을 따라 걷고 직접 체험하고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봄의 절정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매화꽃이 화려하게 만발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꽃만 보지 않고 우리 엄재권 화백의 민화 특별전이라든지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한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화 있습니다. 소풍 온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매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매실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나 매실차는 물론 광양 불고기를 담은 도시락과 매실 한우버거, 광양 불고기 김밥, 김국 한 상까지 광양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커피와 디저트를 맛보는 섬진강 매화마실과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돼 축제장이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이 이어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봄날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화마을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섬진강을 따라 걷는 매화길은 봄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인기 코스로 꼽힙니다. 꽃도 핑크핑크해서 봄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봄이 이제 오는 게 실감이 나서 더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마다 200만 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찾는 광양 매화마을. 올해도 매화가 가장 먼저 남도의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남 솔라시도에 있는 산이정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ESG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100년 정원 만들기와 각종 ESG 체험, 마라톤 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이정원은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의 가치를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 기부 모금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10년 동안 500억 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 이음에서 10만 원 이상 지정 기부 후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삼겹살 꾸러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 수산물 생산량은 213만 톤, 생산액은 3조 6,21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생산량의 60%, 생산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작황 호조와 고수온기 폐사율 감소, 어종 산지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